인사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레미트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귀신의 과학합니다. 무서운 거 못 보시는 분들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일종의 과학적으로 담력을 기르는 방송이다. 귀신이 뭔가? 귀신은 어디서 왔는가? 목적이 뭔가? 원한이란 무엇인가? 예, 이런 걸 다 풀어드리니까 귀신의 사전적 의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잘 해주시죠. Let's go. 예,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다는 덕, 그리고 사람에게 화와 복을 내려준다는 신령. 어떤 일에 나보다 뛰어난 재주가 있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뭐 이건 의미 없죠. 이건 의미 없고. 그치. 확실한 건 귀신은 살아있지 않은 존재를 말합니다. 사람이 죽어. 네,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남는다는 덕. 남는 게 시체가 아니야.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 남는다는 시체가 아니다. 이 말은 좀비나 강시처럼 움직이는 시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오늘 방송이 그렇습니다. 귀신은 과연 존재할까? 과연 귀신은 과학적으로 존재할까? 귀신의 기원이 뭐냐? 귀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이거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해볼 건데 결국 우리가 자주 말하는 게 바로 영혼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볼 수 있죠. 영혼은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하는가? 저게 바로 사랑과 땡땡. 중요한 거는 저기 나오는 분이 이제 한 분이 영혼이다 나중에. 그래서 사랑과 영혼. 예. 근데 아무튼 이번에 이 영혼이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과연 영혼이 존재하는가? 요거를 이제 풀면 귀신이 존재하는가? 이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다. 요게 이제 천국이 찍힌 사진이라고 유명했던 사진이에요. 이제 나사에다가 진위 확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기사 떴어요. 기사도. 요게 오히려 더 잘 나왔어. 네. 천국 모습 카메라 찍혔다. 근데 나사에서 진위 확인을 거부합니다. 저기 저 천체까지의 거리가 빛의 속도로 300만 년이 걸린다. 그래서 와우. 만약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최고 속도가 빛의 속도니까 만약 저것이 천국이라고 하면 현재까지도 도착한 인간의 영혼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직 아무도 없는 거야. 저게 천국이라고 해. 너무 멀어서. 예. 나사 클래스. 그렇죠. 그래서 저긴 아마 천국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나사에서 이렇게 결론을 냈지만 네. 우리가 이제 영혼이 존재한다 안 한다. 결국 이거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존재한다. 아하. 이 음료가 존재한다면 이 음료랑 내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야. 상호작용. 그렇죠. 좀 단어가 좀 빡센데요? 상호작용. 네. 근데 어. 상호작용을 하는 것 중에 가장 확인하기 좋은 게 힉스장. 왜냐면- 상호작용에 대해 알라인데 힉스장 나왔습니다. 왜냐면 온 우주에 힉스장이 깔려 있거든. 그러면 힉스장과 상호작용을 한다면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는 힉스장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주변에서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질량이 있다는 것이다. 질량이 있다는 네. 것이다. 질량이 있다. 네, 잘 보세요. 네. 무언가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상호작용이라는 게 일어나면 돼요. 네. 근데 온 우주에 있는 게 바로 힉스장이야. 힉스장과 상호작용하면 돼. 이 말은 뭐냐? 질량이 있으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드릴게요. 바로 이분이 던컨 맥도걸이라는 20세기 초의 물리학자이자 의사였던 분이에요. 이분이 최초로 영혼의 무게를 잰 과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천재네요. 예, 천재죠. 네. 예, 초대형 정밀 저울에 네. 침대째 올려서 임종 직전에 환자들이 죽는 순간 무게가 바뀌나 안 바뀌나를 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봤더니 뭐 땀이나 뭐 소변이나 뭐 이런 수분, 폐 공기 같은 게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무게는 다 측정을 했어. 막 이렇게 분석해서 그걸 다 제외하고 변수를 다 고려했어요. 그런데도 없앨 수 없었던 도대체 이건 뭐지? 원인 미상의 무게. 했던 질량이 21g이 나옵니다. 21g.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예. 이 당시에는 종교에서 설명하기에 인간만이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는 존재예요. 종교에서 설명하기. 종교에서. 네. 그래서 이 던컨 맥도걸이 개, 어. 죽기 직전에 개를 올려놓고 또 시험을 합니다. 아, 맥도걸 형 좀 예. 궁금하다. 힘든 실험이네. 15마리 개에 대해서 동일한 실험을 했어요. 무게가 줄었을까요? 안 줄었을까요? 줄었을 것 같아요. 줄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경우에 무게 감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리가 있는 거야. 진짜? 이 실험 자체, 던컨 맥도걸의 실험 자체는 네. 창의적이었어요.
굉장히 창의적이었는데 인간을 실험체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을 실험체로 사용한 실험이라는 것 자체가 한계가 많습니다. 환자 6명이 다 21g이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좀 좋았을 텐데 네, 그렇죠. 6명의 평균이 21g이더라. 그러니까 이미 그거부터 조금 이게 좀 실험 자체가 결과도 아쉬운 거야 이게. 네. 아쉽네. 예, 오차가 매우 컸어요 실제로. 체온 상승을 하면은 땀을 통해 수분이 배출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폐에서 혈액을 식혀줘야 되는데 폐에서 혈액을 식혀주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죽었는데 체온이 상승하고요. 네. 그것 때문에 땀으로 수분이 나가는 거야. 오. 아마도 그래서 체중이 21g 감소한 거다라는 추측입니다. 개는 어떻습니까? 개가 땀샘으로 내보냅니까? 아, 그러네요. 아니죠. 다음 장 보시면요. 개가 왜 입 벌리고 뜁니까? 땀샘이 없어. 땀샘이 없어서. 제가 그래서 오직 호흡으로만 체온을 조절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입 안 벌리고 뛰죠. 개는 입 벌리고 뛰어요. 그러니까 죽은 개는 땀샘이 없으니까 21g이든 몇이든 이 줄어든 무게가 없었어요. 맞아. 그 차이였던 거예요. 아. 개와 사람 영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아마도 실험 설계 자체가 조금 어렵다. 맞아요. 그래서 이 덩컨 맥도글은 질량을 검증하려 했는데 이것 자체가 설계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설계 자체가 과학적 방법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다. 그래서 윤리적인 이유 말고도 실험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차, 모집단 규모, 기타 등등 다양한 이유로 과학자들은 공격을 받았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의 존재는 일단 불분명한 거죠, 지금. 아시겠죠? 네. 네.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귀신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았어요. 상호작용을 하면은 이거는 바로 증명 아니겠습니까? 이분도 그랬어요. 바로 발명왕 에디슨. 에디슨. 와우. 디즈니 형. 발명왕 에디슨이 영혼 탐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에디슨이 죽기 직전에 내가 이거를 작동시킬 테니까 잘 보고 있다가 진짜 영혼이 있나 없나 잘 봐라. 네. 그래서 이제 조수들 시켜갖고 세팅을 했어요. 예. 돌아가셨어요. 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 에디슨 형 이야기 여기서 끝인가요? 그치요? 더 이상 할 게 없어. 아. 아니, 가셨어. 오늘 바로 가셨어요. 에디슨에 대한 방송 자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네요. 네.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고 바로 가셨기 때문에. 가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셨으면 다음 얘기가 있는데 네, 저희가 돌아가시고 이제 뒷정리는 해야죠. 이제. 말 그대로 드릴 말씀이 없는 드릴 말씀이 상황이네요.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강령술로 영혼을 불러내기도 했는데 어. 영매들이 이제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 많이 해보셨죠? 분신사바. 분신사바 많이 했죠. 알바죠. 둘이 막 이렇게 연필 붙잡고서 막 그럼요. 서로 힘싸움 하잖아. 저희 교수님 중에 강령술을 해보신 분이세요. 저분이 SH 교수님께서는 네. 곰돌이 인형을 누군가가 끌고 간 흔적, 이 끌린 흔적을 본 겁니다. 지금 다음 보시면은 예석크 교수님께서 예. 과학자들도 귀신을 믿었을까요? 궁금하다. 요거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요. 이거 재밌다. 예. 과학자는 현재 팩트를 기반으로 현실을 검증하고 진리에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믿음은 없어요. 특히나 가장 믿지 않는 건 자신의 연구 결과. 그러면 제가 좀 질문을 바꿔볼게요. 예. 과학자들은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이클 패러데이.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실험 물리학자 유명하신 분이죠. 예. 이분은 강령술은 아마도 속임수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손이 조금만, 그러니까 저게 미세한 움직임을 확대시키는 장치야, 쉽게 말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건초 더미가 와르르 넘어가는 거야. 어떤 영매도 테이블에 그분이 오는 거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건초 더미가 쓰러지지 않고 무언가가 온다라는 거를 한 번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즉 무언가가 움직인 게 아니라 그냥 니네가 손으로 했다. 그러네. 나는 결론이 났어요, 그냥. 동작 그만. 예. 딱 동작 그만 그쵸. 하고. 이거는 완전 무의식적인 손의 움직임이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죠. 저 실험 장치로. 즉 과학자들은 일단 뭐 너무나 다양하게 아예 믿지 않았겠죠. 그러네. 그러니까 추후에 의심 없이 저 장비를 딱 놓고 한 거야. 상호작용의 종류들입니다. 맛을 보다, 듣다, 보다, 냄새 맡다, 만지다죠. 네. 오감에 예. 대해서는. 아쉽게도 현재까지 귀신의 냄새를 맡거나 귀신을 맛봤다라는 증언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귀신의 맛이야. 이런 거 없다는 거야. 귀신의 그렇죠. 맛. 혹은 귀신 냄새. 귀신 냄새. 이건 없어. 없지. 딱 세 가지의 상호작용에만 좀 그러네. 집중이 돼요. 귀신 소리. 이상한 소리, 소리. 이상한 형체, 서늘한 촉감. 누군가 그러네. 날 만지고. 그러네. 그죠?
이거 왜 그러냐? 두 가지는 없어. 귀신 맛, 귀신 냄새 왜 없냐? 사실은 매운맛이 그쪽이거든요. 어. 근데 인류는 매운맛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사실 매운맛은 이 식물들이 자기를 지켜내려고 진화한 건데 인간이 그거를 기호식품으로 즐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매운맛은 공포가 없어. 즉 우리는 맛을 통한 공포가 쉽지 않다는 거야. 공포의 쓴맛. 근데 공포의 쓴맛. 공포의 쓴맛도 그게 무서운 건 아니잖아. 그죠? 그치. 으아! 써! 이건 아니잖아. 네, 그쵸. 그리고 냄새도 역한 거지 공포스럽진 않아. 아, 근데 가끔 공포스러운 냄새 있어요. 아시잖아요. 역한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거 역한 진정한 냄새. 공포를 못 보셨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아마 보는 거, 그다음에 촉감, 소리는 있어. 그쵸? 근데 막 구리구리 공포체험 이런 거 없잖아. 그렇죠. 구리구리 공포체험, 달콤달콤 공포체험 이런 거 없어. 공포 먹방. 그러니까 시각에 연결돼 있다. 시각이 제일 많더라.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왜냐면 이거 뭐 과학적으로 뭐 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네요. 예, 일단은 보는 게 가장 확실하다. 확실하다. 이 귀신에 대해서는 보는 게 확실한 거다. 근데 본다는 게 결국 시각 정보를 받아서 뇌가 처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 김지연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이건 뭐였을까 저건 뭐였을까 하지만 저기 나오는 게 뭐냐면 흰색 옷을 입은 여자가 머리를 쭉 늘어뜨린 채 가로 본능을 하고 있었다. 주로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많다. 그렇죠? 그러면 나랑 접촉해 있는 것까지가 과연 나에게 속한 것인가? 물론 터미네이터도 있고 투명 인간이 옷을 입고 있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많은 콘텐츠들이 옷이 같이 가던가 옷이 아니라고 해도 잡거나 손을 잡거나 몸이 닿으면 같이 이동을 해요. 그러네. 손오공도 옷 입고 순간 이동하잖아. 그리고 손오공이 딱 순간 이동할 때 막 손오반 잡으면 손오반 같이 가잖아. 그러네. 그러면 이게 무슨 포인트냐면은 있긴 한다. 다 있다라는 걸 정의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있다. 전자 나옵니다. 그렇죠. 예. 다 있다는 걸 어디까지 정의할 것인가. 양자역학적으로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원자핵들은 서로 닿지를 못합니다. 그럼 결국 내가 나에게 다 있다라는 걸 어디까지 정의할 것인가. 옷? 그러면 속옷은 오케이. 그러면 바지는 어디까지 입자가 다 있는가. 근데 모든 입자는 전자의 반발력 때문에 실제로 다 있지 않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땅도 다 있잖아요. 땅도 다 있어. 지구도 같이 가야 돼. 땅에 다 있는 사람도 다 있잖아요. 지구도 다 같이 가야 돼. 그러니까 순간 이동할 때 지구 같이 가야 돼. 그러네. 그럼 귀신은 죽었을 때 내가 평상시 입고 있던 옷대로 예를 들어 사고가 났어. 그럼 피 묻은 옷을 입고서 이제 걸어다녀. 피 묻은 옷이라는 게 과연 어디까지가 속해 있는 건가 나랑. 이거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옷의 두께, 옷의 겹, 뭐 옷의 종류에 따라서 어디까지가 나한테 속해 있느냐를 보고 거기까지가 귀신이 같이 돼야 되거든요. 뭐 시스루 입으면 이제 잘 안 닿아 있잖아. 네. 그럼 그건 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우리 몸도 이거를 아주 작게 양자 세계로 가잖아요. 우리 몸도 나라는 게 어디까지인가가 정의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죽어도 내 몸에 어디까지가 귀신이 돼야 되는가를 정의하는 게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네. 이게 물리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물리학적으로 어렵네. 예, 이거를 깔끔하게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바로 기억네, 기억. 사람들의 기억은 그 사람의 범위를 기억하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귀신이라는 게 죽은 사람의 물리학적인 어떠한 결론이랑 연결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이랑 연결된 거 아니냐라는 결론인 거죠. 맞습니다. 평소에 빨간 옷을 즐겨 입던 어떤 사람이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이 귀신이 되면 빨간 옷을 입고 나오는 거야. 근데 물리학적으로는 빨간 옷이 그 사람한테 속해 있지가 않거든. 맞아. 그렇죠. 근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그 사람이 만약 귀신이 된다면 빨간 옷을 입고 나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과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고괴담. 여고괴담. 여고괴담 나오는 귀신 뭐 입고 나옵니까? 교복. 교복. 하지만 교복이 과연 그 여학생에 속해 있는가? 하복을 입고 나와야 되냐, 동복을 입고 나와야 되냐? 그러네요. 명찰까지 붙어 있느냐, 명찰까지 안 붙어 있느냐, 마이가 있느냐, 마이는 없느냐, 가방은 있느냐, 없느냐. 여러 가지 결론을 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보는 그 여학생은 그냥 교복을 입은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클래식한 예. 그 우리들의 기억. 그렇지. 그렇죠. 이 학교에서 어떤 사고가 있어. 예전에 어떤 사고가 있었어. 그럼 남아있는 정보를 통해서 교복과 소녀는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통해 교복과 소녀가 하나의 결합된 정보로 인식이 되니까 우리는 소녀 학교 여고괴담 나오는 소녀 귀신은 교복을 무조건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태가 꼭 우리가 아는 사람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눈이 4개 달려도 되고 그러니까. 6개 달려도 되고 근데 그런 게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간혹 그런 게 나오거든. 맞아요. 그 어. 그림은 또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본 그림이야. 그러니까. 귀신의 형태가. 그럼 정리를 딱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소복 입은 귀신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브라질 가잖아? 거기서도 소복 입은 귀신 나와. 브라질 가면 브라질 사람들이 많이 죽었으니까 브라질 전통 의상 입고 나와야 돼 귀신이. 막 삼바 하면서 나와야 돼 귀신이. 근데 거기서도 새벽에 혼자 있으면 소복 입은 애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거기 맞네. 브라질 귀신이 나와야 되는데. 브라질 귀신이 나오고.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결론은 네.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도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기억 안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마 귀신일 것이다라고 우리는 추측한다는 거예요. 이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낭비들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